자, 안녕하세요. 동훈쌤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2026 수능 탐구 전쟁. 자, 승자는 사탐런인가? 자,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 탐구 과목을 선택할 때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저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험생을 위한 효과적인 탐구 선택 가이드입니다. 먼저 수험생이 많이 감소했죠. 이 수험생 감소 영향이 어떤 결과를 나타나는지 보실 거고요. 두 번째, 과목별 가산점이 있습니다. 우리 과탐 가산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탐구를 선택하는 것이 이득이 되는지 같이 볼 거고요. 마지막, 대학별로 우리가 의치, 한약수, 흔히 말해서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또는 그 학과들을 제외한 일반 학과들에게는 어떤 사탐, 어떤 과탐이 유리한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수능 데이터 분석 결과 이 자연계 과목 응시자 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 현상이 각 과목의 등급 컷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수험생 감소 영향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물리 1은 12%가 감소했고요. 화학 1 같은 경우에는 27%나 감소했습니다. 자, 생명 1은 15%의 감소폭을 보였고 지구과학은 12%의 감소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감소가 도대체 등급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거 이따 같이 살펴볼 건데요. 그 다음에 이 사탐 응시 인원 변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한국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굉장히 많은 사탐 과목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자료를 살펴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사탐 과목의 응시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회문화 과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126%의 응시자를 기록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원 변화가 도대체 이 수능 또는 등급, 내가 사탐을 골라야 되는지 과탐을 골라야 되는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리 1의 등급 컷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 1의 경우 48점이 1등급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작년에 실시한 2025 이 수능 실채점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사탐런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상 1등급이 46점까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 사탐런이 없었을 때 예상 1등급이 48에서 46이 되느냐?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자, 물리1의 실제 2025 수능 결과입니다. 자, 다 알다시피 1등급은 4% 고정이겠죠. 그러면 현재 2511명이 이 전체 인원의 4%라고 친다면 감소폭을 고려한 결과 이 예상 등급 컷은 감소하지 않았다면 4,530명, 즉 1등급 컷이 46점까지 내려가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서 예상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사탐런이 없었다면 예상 등급 컷이 46점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생명입니다. 자, 생명 같은 경우에도 이 45점을 1등급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 사탐런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44점까지 예상 1등급이 내려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점 차이지만 아실 겁니다. 수험생들. 어떻게? 이 등급이 달라진다. 최저 등급을 충족할 때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서 아니, 이거 2문제냐 3문제냐 그거에 따라서 1등급이냐 2등급이냐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다음에 지구과학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구과학 1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컷이 44점을 기록했는데요. 만약에 사탐런이 없었다면 예상 등급 컷은 43점까지도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사탐런이 이 과탐 과목 등급에 끼친 영향이 너무나도 큽니다. 화학을 보실까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1등급보다 2등급 컷이 내려가겠죠. 자, 화학 1은 2등급 컷이 47점이었는데요. 사탐런이 없었다면 45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수능 최저 등급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1등급, 그래, 1등급 하면 좋지. 하지만 최소 2등급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1등급 컷보다 2등급 컷이 더 중요한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사탐런으로 인해서 등급 컷이 달라지는 건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이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사탐론이 정말 원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탐론의 영향을 한번 봤는데, 그럼 내가 과탐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이득이 있을 것이냐? 다 사탐으로 빠져나가니까 나도 사탐 갈 거야? 아니죠. 자, 우리는 과탐 가산점이 있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연계열 학생들에게 과탐 과목을 선택했을 때 가산점을 주는 대학별 항목들, 다음에 얼마나 가산점을 주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학교별로 3%의 가산을 주는 학교가 있고요. 5%의 가산을 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별로 그리고 3%냐 5%냐에 따라서 정말로 전략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 자료는 이 통합변표를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고요. 3% 가산을 주는 학교들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자, 이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것만 봤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자료를 봐야 됩니까? 모르겠죠? 자,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낮은 2등급의 과탐 학생의 성적이 바로 높은 2등급의 사탐 학생의 성적과 같습니다. 자, 물론 지금은요, 정시에서 변표, 즉 변환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2등급이네, 난 별로 상관없어 하지 마시고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변환 표준 점수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밑에도 볼게요. 이 높은 4등급의 과탐 과목은 바로 사탐에서 낮은 3등급의 변환 표준 점수와 비슷한 점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과탐을 선택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4등급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사탐으로 넘어갔을 때 이 낮은 3등급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만 내가 사탐런의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고민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저는요, 과탐에서 4등급밖에 안 나와요. 사탐 가면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탐에서 높은 3등급이거나 아니면 2등급을 받아야, 그래야 사탐런을 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어떡하죠?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5%의 가산을 주는 학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이렇게만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5% 가산 학교는요, 낮은 2등급, 즉 과탐에서 낮은 2등급이 바로 사탐으로 오니까 낮은 1등급이랑 똑같은 점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정말로 과탐에서 저는요, 왜 이렇게 1등급이 안 나오죠? 사탐 가서 1등급 해야겠어요. 무조건 1등급을 해야만 사탐런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겠죠. 비슷하게 이 과탐에서 높은 4등급을 받은 학생은 사탐에서 높은 3등급을 받은 학생과 변표가 똑같다. 그러면 이거 자신 있습니까? 정말 과탐에서 4등급 받은 학생이 사탐에서 높은 3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을 자신이 있어야만 이 사탐론의 효과가 확실하게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럼 수능에서 과탐을 선택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냐? 선생님, 저는 정시 지원할 거니까 무조건 과탐을 선택하는 게 이득일 것 같아요. 자, 핵심은 바로 가산점뿐만 아니라 과목의 난이도 그리고 각 과목의 공부량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사탐으로 넘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신할 때 사탐을 공부했어요. 그럼 약간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공부량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죠. 또는 내신할 때 선생님, 저는 이 과목이 좀 쉽던데요. 즉 본인에게 느껴지는 난이도가 낮다면 사탐을 고려하는 것도 약간은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탐구 과목 선택은 단순히 점수 또는 가산점을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부에 투자해야 되는 시간, 가산점도 비교하셔야 되고요. 또 난이도 등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한 밸런스 게임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목표 대학별로 사탐을 선택하는 게 이득일지 과탐을 선택하는 게 이득일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자료에서는 의치 한약수과 일반 학과를 나눠서 설명할 테니 저는 메디컬 지원할 거예요. 저는 메디컬 지원하지 않을 거예요. 자, 선택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의대를 목표로 하는 경우. 자, 지금 정시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대 정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과탐을 보셔야 됩니다. 필수예요. 왜냐? 대부분의 대학들에서는요, 의대 정시에서 과탐을 지정 과목으로 해놨습니다. 또 울산대, 가천대, 서울대처럼 학생들이 선호하는 주요 의대들도 이렇게 과탐을 필수로 지정해놨기 때문에 나는 정시에서 의대를 지원하고 싶다. 무조건 과탐을 봐야 됩니다. 의대 정시에서 사탐을 봐도 되는 학교들이 있네요. 한 줄기 희망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가 학생들이 선호하는 연대, 카대, 고대, 성대, 한양대, 경희대, 중앙대, 이화여대 이 주요 의대들에게서 이 사탐을 봐도 된다. 굉장히 한 줄기 희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아까 학교별로 3%의 가산이냐 아니면 5%의 가산이냐 아니면 심지어 10%의 가산점을 주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정말 변표를 고려했을 때 내가 사탐에서 완벽하게 만점을 받아서 이 변환 표준 점수의 불이익을 넘어설 만큼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의대도 사탐론이 가능합니까? 자, 10%의 가산을 주는 학교는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전 과목 만점을 받아도 사실 불가능하고요. 5% 가산을 받아도 전 과목 만점을 받아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스님, 아니 어떤 학교는 10%고 어떤 학교는 5%인데 사탐론 하면 되나요? 의대 바라보는 친구들에게는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의 가산을 둔 학교는요, 가능해요. 단, 다 맞아야 돼요, 수능. 그런데도 지방의대만 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정시에서 의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라면 그냥 무조건 과탐하셔야 돼요. 사탐은 눈여겨보지도 마세요. 자, 최종적으로 의대는 과탐이 필수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사탐 선택은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다 맞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조금 힘들지만 과탐을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메디컬을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의대 맞죠? 치대도 똑같습니다. 의대와 치대는요, 그냥 과탐을 선택해야 돼요. 똑같아요. 사탐을 선택한다면 수능 다 맞고 지방대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치대 선택하겠습니다. 자, 약대. 약대는요, 학교별로 이 사탐이 가능한 학교가 있고 사탐이 불가능한 학교가 있습니다.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약대는요, 자, 사탐이 가능한 리스트가 쭉 있네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여기도 3% 대학이냐 5% 대학이냐에 따라서 가능 불가능이 나눠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3% 가산을 주는 대학은요, 연대, 카대, 인하대, 아주대, 숙대, 삼육대, 한양대, 에리카 그리고 동국대, 약대는 사탐을 응시해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요. 약간의 합격 가능성도 의대보다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의대입니다. 한의대는 약간 복잡합니다. 이 선발 방식에 따라서 사탐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과탐이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한의대는 이 통합 전형도 있고요. 다음에 분리 전형 모두 존재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또는 전형별로 이 사탐이 유리한 전형과 학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학교 그리고 내가 나한테 유리한 전형을 꼭 고려하셔서 사탐론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하지만 수의대는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과탐을 지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대나 의대나 치대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무조건 과탐을 응시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메디컬을 지원하지 않은 일반 학과를 지원할 친구들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 학과를 고려하는데 과탐을 추천해야 되는 학생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자, 성적대가 최상위권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한두 문제만 더 맞히면 의치 한약수에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은 학생들 무조건 과탐 봐야겠죠. 왜? 가산점이 있으니까요. 하나만 더 하면 돼. 하나만 더 하면 돼. 그죠? 그리고 이 수시 최저 기준에서 과탐이 필수로 지정된 학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대학마다 다른 게 아니라 학과마다 달라요. 특정 학과는 무조건 과탐을 봐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원할 대학에 내가 지원할 학과가 이 과탐을 필수로 지정하는지를 무조건 확인하신 다음에 사탐이냐 과탐이냐를 고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반 학과에서 사탐을 추천하는 학생들은 도대체 어떤 학생들이냐? 자, 일반대 자연계는요, 서울대 빼고 다 지원할 수 있어요. 서울대는 무조건 과탐만 봐야 되지만 그 밑에 고려대, 연대 이 밑에부터는요, 자연계 학생들도 사탐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너무 과탐이 어려워요. 차라리 그 시간에 국어 수학에 투자해서 국어 수학의 점수를 더 올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사탐런을 고려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고려하는 거죠. 우리가 수시를 지원하는 친구들 중에는 저는요, 그냥 등급만 받으면 돼요. 가산점 필요 없습니다 하는 경우에, 만약에 수시에서 약간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 정시까지 고려해야겠죠. 그러면 과탐 가산점을 받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 부분까지 꼭 고려하셔야 돼요.
방금 말한 것처럼 저는요 등급만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 그러면 사탐론 약간 고려사항이다. 과탐에서 4등급 이상이 안 나와요. 그런데 사탐을 공부했더니 2등급이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사탐 가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것, 단순히 점수 차이를 넘어서 가산점, 난이도, 그리고 공부량, 이 완벽한 밸런스 게임을 통해서 내가 사탐을 고를 것인지 아니면 과탐을 고를 것인지, 자, 학생마다 달라요. 그래서 스스로의 강점을 알아야 되고 또한 약점도 알아야겠죠. 내 약점은 이거라서 특정 과목에서 최상위권 또는 1등급을 받기 약간 한계가 있다.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학교, 내가 가고 싶은 학과의 입시 요강을 꼼꼼하게 따져서 사탐이 유리한지 아니면 과탐이 유리한지를 꼭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너무 고민이 많아요. 선생님, 저는요 사탐이 유리할까요? 과탐이 유리할까요? 그러면 전문 입시 컨설턴트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학생마다 개개인의 입시 전략을 가지고 이 컨설턴트께서 잘 상담해 주실 테니까 꼭 좋은 결과, 좋은 선택을 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탐런 가이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